구하나 말이야, 신여진 당신 진짜 딸인 거 알고 있어? 잡혀온 조 형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그 도둑 지문을 남기고 갔는데요. 조 형사는 얼굴까지 다 가리고 도둑질을 했지만 윤성호를 보고 당황해서 도망치느라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없어진 물건이 없어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황진구는 그 도둑놈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기자에게 익명으로 유진이 죽었다고 제보한 인간도 결국 장비서가 조사하여 찾아내었죠. 회장님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그놈이 형사라고? 일단 잡아와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조 형사는 끝까지 자기는 형사라면서 그런 협박짓거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장비서와 황진구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회장님 앞에 가서 직접 말씀하시죠. 결국 조 형사는 질질 끌려와 신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 억울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잡아와도 되는 겁니까? 억울하다고? 그럼 이건 뭐지? 신여진은 윤성호가 보내준 영상을 틀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이미 윤성호가 수녀님을 포섭해 놓았는데 조 형사는 그것도 모르고 수녀님에게 두나와 하나에 대해 캐묻고 다닌 거죠. 여기 네 얼굴이 찍혔는데 이래도 계속 발뺌할 생각이야? 이미 도둑질 현장에서 남은 지문까지 조 형사 네 짓인 거 다 확인했다고. 니놈은 대체 누군데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지? 기업 사냥에 당한 인간도 아니던데 말이야. 장비서 통해서 보고받으니 니놈 가진 재산이 꽤나 많던데 형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지. 당신 통장에 입금된 30억 그거 누가 건넨 거야? 조 형사 네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시켰는지 당장 이야기해. 오늘 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조 형사는 최명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가 누가 시켰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살려주시는 겁니까? 최명지가 시켰습니다. 구하나를 내쫓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고요. 조 형사의 입에서는 신여진이 의심하던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최명지 정말 너였어? 대체 왜 그런 짓을? 최명지가 왜 그런 짓을 시켰는지 그 이유도 말해야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유진이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가짜 딸을 데려왔다고. 윤세영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다면서.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전부라고? 네, 누가 시켰는지 다 말했으니까 저는 보내주시는 거죠? 그 말을 믿었어? 살인자가 자비를 바래도 되나? 너 유진이 죽인 뺑소니범이잖아. 30억 되는 돈을 최명지가 그냥 줄 리가 있어? 유진이를 죽이고 대가로 받은 돈이겠지. 아이고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윤유진을 직접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회장님 딸을 찾아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딸을 찾아주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유진이는 죽었는데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딸이 유진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낳으셨지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뒤에 나온 호둥이가 죽은 줄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쌍둥이 중 한쪽 살아 있습니다. 이건 최명지도 모릅니다. 저를 살려주셔야겠지요? 내 다른 딸이 살아있다고? 조 형사. 내 딸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저를 살려주겠다는 약속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 네가 유진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말이 사실이고 다른 내 딸을 찾아준다면 당신을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30년 전 회장님이 아이를 낳자마자 회장님한테 기업 사냥 당한 한 남자가 그 아이를 훔쳐갔었지요. 산부인과에서는 애를 도둑 맞은 게 들통날까봐 분만 과정 중 아이가 죽었다고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훔쳐간 도둑 손에서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어요. 말해. 내 딸 어디 있느냐고. 회장님 구하나 씨랑 유전자 검사해보셨는지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조 형사 당신도 내가 구하나로 가짜 딸 만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협박 짓거리를 일삼은 거 아니었어? 회장님은 그 서류를 조작하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명지가 구하나에 대해서 조사해보라고 한 거였는데
저는 보육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유진이랑 구하나의 실제 생일이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게 신기해서. 그날 훔친 구하나의 빚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지 뭡니까? 구하나 신여진 당신 친딸이에요. 하나가 내 친딸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어디 있어? 여기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회장님한테 잡힐 줄 알고 있어서 미리 조작해두고 있었겠습니까? 조작해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 검사소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요. 최명지가 썩은 동아줄이 되면 저라도 살려고 가지고 있던 거라서. 최명지도 이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텐데. 제가 최명지를 속일 좋은 카드가 되지 않겠어요? 저랑 거래하시죠, 회장님. 신여진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내 딸이라니. 난 그 아이가 당연히 내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았어. 조작된 서류를 들이밀며 넌 윤유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아.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으니 나는 널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려 했었단다. 널 잃고 유진이 하나 남아 열심히 키웠는데 유진이 마저 내 잘못으로 잃었지. 그래도 유진이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기라도 했지. 넌 찾는 엄마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거였구나. 미안하다 내 딸아. 이미 시작된 거짓말을 어쩌면 좋지. 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면 상처받고 나를 안 보려 할지도 모르는데. 신여진은 평생 죄책감 없이 남을 이용해온 인생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지켜줘야 하는 친딸인 줄도 모르고 은총이 살리겠다고 구하나를 액바지 무녀로 만든 자기 발등을 찍어야 했죠. 하지만 신여진은 또 다른 딸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죽인 게 조영사 니놈 짓이 아니면 대체 누구 짓이지? 드라마의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 6년 전의 아픈 기억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건의 관련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조영사는 극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날의 실체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최명지였다는 폭탄과도 같은 고백이 이어졌는데요. 이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조영사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명지를 상대로 지속적인 금전 갈취를 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회장님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겠다며 최명지를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조영사는 자신은 절대로 직접적인 뺑소니 가해자가 아니라며 거듭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험한 일들은 모두 전문적인 외국 용병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자신의 제한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최명지의 절박한 부탁으로 대포차를 준비해주고 윤유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만을 설계해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수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에서 특별히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가 경험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임무를 포기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조영사는 최명지에게 새로운 인력을 다시 한번 섭외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더 이상의 지체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미 윤유진이 모든 기억을 되찾아 집까지 직접 찾아올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작은 엄마라는 결정적인 사실까지 알아차린 상황이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최명진은 스스로 대포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유진이 작은 엄마라고 애절하게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갔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처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조 형사는 비록 직접적으로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치밀한 설계자이자 공범으로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평가를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조 형사를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최명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여진은 조 형사에게 새로운 중대한 임무를 신중하게 부여했습니다. 바로 최명지로부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자백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조 형사는 윤유진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보육원의 화재 사고로 인해 자료가 뒤바뀌었다는 치밀한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요. 심지어 구하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언급하며 최명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연기와 치밀한 계략으로 인해 조 형사는 신여진의 비밀스러운 스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최명지는 이러한 교묘하고 치밀한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 형사의 치밀한 계략에 순순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최명지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윤유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격분하며 지난 6년간 자신을 속여 30억이나 갈취해 간 조 형사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명지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더욱 명확하게 실토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입으로 직접 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만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최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실토하게 되었고 이 모든 자백 과정은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여진의 존재는 최명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순간 신여진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최명진은 형님이라 부르며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신여진이 날린 싸대기와 함께 내뱉은 날카로운 질책은 그동안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핏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신여진의 분노에 찬 외침은 최명지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켰는데요. 이제 최명지 모녀가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잘못은 경찰의 철저하고 냉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예정인데요. 한편 구지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국 구하나와 같은 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하나가 자신이 진짜 윤유진이 아니라는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신여진이 끝까지 진실을 감추고 있는 사이에 구지석이 먼저 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구하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신여진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뒤늦게나마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충격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라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보호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긴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면서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온 구하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과연 구하나는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구지석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